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나 싶어서 아침에 잠깐 동영상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대로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생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싸질러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성한다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참 이 나라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판결이 나오는데 현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은 좌지우지 하지 마시고 헌재는 1심 판결이고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헌재를 믿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은 국민들은 어쨌든지 간에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는 게 이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통주 알코올 발효를 완성시킬 시간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시켜 드리는 이유는 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 전통주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왜 이렇게 건너뛸까 또는 이제 왜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할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통주 예를 들어 가지고 재료가 준비되고 세미를 해서 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누룩과 호화를 한 다음에 술독에 앉혀서 술 발효가 끝나고 그 다음에 숙성을 하고 체주까지 세분화시킨 부분을 갖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정말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만 한 강의에서 두세 개씩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워낙에 많은 정보를 술을 공부하는 본인이 그거를 흡수하고 또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발효 진행 경로와 과정을 만들어 갔을 때, 내 레시피를 만들었을 때 진정한 나의 술, 차원 높은 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은 경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가 준비되면 우리 이제 전분이라고 되겠죠. 재료가 준비되면은 뭐가 만들어지죠? 당이 만들어지죠. 당이 만들어지는 데는 여기 뭐가 관여를 하느냐? 엔자임, 효소가 관여를 한다. 효소가 관여를 한다. 전분이 곡물이 파쇄, 분쇄, 인위적으로 만든 이후에 증자를 해서 그 증자된 데 효소가 관여를 해서 당이 만들어진다. 이 글루코스죠. 이게 글루코스 당이 만들어지면은 이 당은 당은 알코올을 만드는 게 뭐죠? 이스트, 이 효모죠. 효모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두 개의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술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 이것만 만들어지느냐? 다시 두 개의 이산화탄소도 같이 만들어진다. 이게 사실은
술 발효의 끝입니다. 끝인데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게 이거죠. 알코올 발효. 당에서 효모에 의해서 두 개의 알코올과 두 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요게 사실 술 발효의 완성이고 요 위로 가면은 젖산 발효가 있겠고 또 만들어진 초산 발효가 있겠죠. 이 젖산과 아세트산 식초입니다. 요 발효도 이 술 발효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젖산이 많았을 경우에 아세트산이 많았을 경우에 또 효모가 부족해서 당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때는 간패, 이때는 산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발효의 완성이고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젖산 발효, 아세트산 발효는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진행 경로의 간단한 표현인데, 자 지난 시간에는 온도와 그 다음에 알코올이 그 세포질액이 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알코올 효모가 절여지지 않게 하는 방법, 또는 효모를 많이 생성해서 알코올 도수를 최대치로 높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부가적으로 이 뒷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시중에 유통되는 술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탄산이 들어 있습니다. 탄산이. 근데 탄산을 어느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 술을 만든 이후에 탄산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탄산을 술 안에 잠기게끔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술 발효 과정에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으로 생성되시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술들은 일반적으로 85% 정도 완전 발효가 된 게 아니라 85% 정도, 뭐 내지는 뭐 90%요 정도까지 발효를 완성한 후에 유통 과정에서 완성이 됩니다. 발효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85에서 90% 정도의 그 발효 상태를 유통 과정에서 완성이 된다. 술이 완성이 된다. 근데 이 상태는 이미 밀봉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자체는 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 칙 하는 그 이산화탄소 빠지는 소리와 동시에 술이 역류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흔히 보실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85% 정도의 발효를 완성한 이후에 유통 과정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 안에 잔류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따게 되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이산화탄소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산화탄소 술 안에 같이 혼입이 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마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주를 마시게 되면은 뭐 머리가 아프니, 트름이 나오니, 소화가 안 되니, 심지어는 뭐 가스가 나오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 먹을 때는 청량감도 느껴지고 그런 술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그 부작용, 숙취가 심하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발효를 해서 숙성을 시키느냐, 이게
전통주의 갈 길이냐 또는 젊은이들과 기호가 다양한 분들의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꼭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병 안에 내재를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만드는 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목표라든지 또 기호에 따라서 드시기에 하기 위해서는 드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양정 미수곡주는 완전 발효입니다. 완전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주 시장, 그 전시장이라든지 전시회에 나가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양조장에서 빚는 술들은 알코올 발효가 끝난 이후에 완전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킨 이후에 유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숙취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 알코올 도수, 제가 만드는 미수곡주는 18도, 19.5도, 제가 20.38도까지 한 뭐 350ml까지 먹어봤는데 갑작스럽게 취기가 오고 온몸이 이제 뭐 가누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취하는데, 사실 40에서 50분 정도 지나면은 그 취기가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른 술은 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술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술을 드신다 할 때는 완전 발효 숙성된 술을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효소에 의해서 당이 생성되고 글루코스, 이 당은 효모가 당을 먹음으로 해서 자꾸 싸질러 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싸질러 놓는다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생성한다로 좀 바꿔주세요. 효모가 당을 먹고 두 개의 알코올과 두 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이 이산화탄소는 사실은 만들어지는 걸 여기에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생성될 때에서 이 CO2, 두 개의 CO2는 당이 알코올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CO2가 나오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술을 일반적으로 이제 끓는다고 얘기해요. 잘 끓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기포가 빠져나오면서 방울이 생기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다 하죠. 사실은 생성되는 물질은 두 개의 알코올과 두 개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알코올과 동시에 생성되지만은 당이 변환 과정에서 두 개의 CO2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시중에 유통되는 막걸리, 탄산은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고 발효 과정에서 85%, 90% 정도의 발효된 상태의 술을 병입을 한 이후에 유통 과정에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 뚜껑을 따면 칙소리가 나고 청량감이 느껴지는 술맛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이산화탄소는 알코올과 동시에 이쪽으로 잔류되는 게 아니라 당이 알코올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전통주의 발효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다음 시간에는 숙성 이후에 체주 이후에 보관,
보관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숙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조는 공정이 좀 까다롭고 보관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통주는 마무리가 되고 요거까지 마무리됐을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공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발효원, 발효제, 또 원이라고 하죠. 요 부분이 결국 뭡니까 이게? 누룩입니다. 전통 누룩. 전통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양정에서는 올 5월에 그 비를 수확을 해서 5월 말에 수확을 해서 6월이나 7월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누룩을 빚습니다. 누룩을 빚는 과정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영상 촬영을 해서 과정을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술 발효는 완성입니다. 술 발효 완성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숙성과 체조와 보관 방법까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